18세기 항해 선원들의 영양결핍에서 시작된 비타민C의 긴 역사 속에서 뉴트리라이트는 남다른 비타민C를 만들었습니다. 일찍이 식물영양소에 주목했던 칼렌 보그는 1956년 하와이에서 비타민C가 풍부한 아세로라 체리를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롬시드 투 프로덕트라는 철학하에 아세로라 C 비타민을 만들었습니다. 아세로라 C 비타민은 엄선된 5가지 품종의 묘목에서 시작됩니다. 또한 엄선된 묘목일지라도 반건조 극한지대에서 2년의 적응 기간을 견뎌내야만 비로소 아세로라 체리를 생산할 자격을 얻습니다. 수확도 열매가 붉어지기 직전 아직 푸릇푸릇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때가 비타민C 함량이 가장 높기 때문이죠. 이렇게 수확된 아세로라 체리는 빠른 시간 내 농장 첨단 농축시설로 옮겨집니다. 농축된 원재료는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온에서 살균되고 고온에서 순간 건조되며 모든 생산 과정이 생산이력 추적 시스템으로 철저히 관리됩니다. 자연의 영양을 전달하는 뉴트리라이트만의 철학과 과학이 있기에 비타민C는 같다. 뉴트리라이트는 다르다. 뉴트리라이트 아세로라 C 비타민. 네, 오늘은 비타민C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시중에 제일 많이 먹고 접하는 게 비타민C 같은데요. 많은 네네. 비타민 중에서. 근데 네. 특별한 이 비타민C의 그러니까 효능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거든요. 저도 그냥 피부에 좋다, 그냥 항산화에 도움이 된다 정도만 알고 있는데요. 그쵸. 예, 비타민C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비타민C를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흔히 이제 비타민C의 가장 나타나는 우리 몸에 좋은 기능은 항산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항산화가 뭐냐면 우리 몸에는 이렇게 호흡하거나 과식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유해산소라는 게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 산소가 하나가 있어서 이 짝이 없기 때문에 얘들은 자꾸 우리 몸의 세포를 공격하는데, 문제는 이 비타민C가 하나 짝이 없는 이 짝에 붙어서 같이 얘를 안정화시키는 기능을 항산화 기능이라고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 비타민C의 가장 대표적인 역할은 항산화, 항산화 작용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콜라겐, 신경 전달물질, 호르몬, 카르니닌 같은 이런 거에 보조인자로도 작용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항바이러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무엇보다 이런 면역이나 이런 데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감기 바이러스라든가 여러 가지 바이러스를 불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해서 조금 적정량 이상으로 투여하시게 되면 이 바이러스를 질병을 회복하는 도움을 주는 항바이러스 역할, 그리고 항생제 같은 또 그런 역할도 하고요. 또 항독소라 그래서 어떤 외부로 들어오는 이런 중금속이라던가 이런 독소들을 좀 무해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항히스타민 이런 작용들도 하는데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이 비타민C는 철의 흡수를 도와줘서 빈혈에 도움이 되고요. 또 어떤 스트레스를 좀 낮춰주는 어떤 그런 항스트레스 작용도 하고, 또 혈관을 좀 튼튼하게 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고요. 또 아까 감기 바이러스 같은 이런 것들을 좀 억제해서 인터페론이라는 물질을 또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당뇨, 비만 이런 어떤 역할에서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일명적으로 비타민C는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 쓰는 데가 없죠. 그러네요. 비타민C가 진짜 많은 역할을 하네요. 우리 몸에 들어가서. 그렇죠. 그럼 이 비타민C가 언제 이게 발견이 됐을까요? 네, 이제 보시면 1928년 알버트 스탠드라는 그 과학자가 과일과 야채에서 강력한 항산화제인 흰 가루를 분리함으로써 발견이 됐고요. 처음에 이 아스코르브산이라는 게 이 비타민C의 이제 학명이고 화학명인데, 이그노스 구조를 모른다. 그리고 다른 말로 간노스라 해서 하나님은 아신다. 이제 이런 뜻으로 해서 이제 아스코르브산이라는 걸 명명을 했고요. 이분이 1937년도에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을 하면서 이제 아스코르브산이 최초로 분리가 됐고, 실제적으로 이거를 좀 과학적으로 더 검증하신 분이 아인슈틴이라는 과학자인데요. 이분은 실제적으로 이 비타민C가 우리 건강상에 엄청난 유익하다는 걸 발견을 했고, 근거 자료로 포유류 동물들은
정말 인간이 생각하는 것도 엄청난 많은 거의 1100배 가까운 이상을 스스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C가 결국에는 지금 과학적으로는 Do you know? 해서 급성 소아마비나 급성 감염 치료에도 사용이 되고 치료 결과가 되게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 수개월이 아닌 단수일 아주 짧은 기간 동안 회복되는 것들을 실제로 발견이 돼서 이런 어떤 비타민C에 대한 연구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요. 지금 그림에서 본 것 같이 유일하게 포유류 중에 비타민C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게 사람이거든요. 근데 소는 하루에 12,000mg을 스스로 만들어내고요. 이 설치류 같은 경우도 하루에 한 180mg을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 사냥이죠. 네네. 사냥 같은 경우는 건강할 때는 하루에 13,000mg을 만들어내고요. 만약에 어떤 스트레스나 질병 상황이 됐을 때는 그 양을 더 올려서 하루에 10만 mg이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건강한 상태와 또 질병이 있을 상태에 이 스스로 만드는 양이 너무너무 다른데, 좀 애석하게 사람들은 스스로 만들지 못한다는 게 흠이죠. 네네네. 사람은 포유류 중에서 유일하게 비타민C를 만들지 못한다고 하니까. 네네. 그럼 저희는 이제 비타민C를 외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쵸. 섭취를 해야 되는데. 네네네. 저희 그 뉴트리라이트에 아세로라 C 비타민이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시중에 수많은 합성 비타민 C도 또 있거든요. 네. 그럼 이게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예, 지금 그림에서 본 것 같이요. 이 합성 비타민 C의 제조 과정이 그림인데 되게 보시면 화학 구조식이 되게 많죠. 네네. 그래서 디글루코스라 해서 얘를 이제 옥수수라든가 여러 가지 전분에서 뽑아서 얘를 여러 가지 어떤 단계별로 첨가물이 들어가요. 화학 첨가물이 들어가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니켈, 납, HCl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또 마지막에 100도씨로 팔팔팔 끓여가지고 이제 마지막적으로 L-아스코르빅 액시드라는 물질로 변형이 되는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공부했을 때 비타민C는 열이라던가 물이라던가 이런 데 되게 약하다고 약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음식으로 비타민C를 먹어야 되는데 이런 화학식 구조식으로 남는 비타민C가 과연 우리 몸에서 똑같은 그런 우리가 과일 야채를 먹었을 때가 똑같은 역할을 할지는 실제로 좀 의문이겠죠. 네네네. 예. 그러면 저희 아세로라 C 비타민은 어떻게 이게 제조가 될까요? 네, 와이유트라이트 저희는 비타민C란 말을 하지 않고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면 아세로라 C 비타민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그림도 이렇게 초록 색깔 이렇게 아세로라 C를 초록 색깔 때 땄는데 지금 그림과 같이 미도님은 빨간 색깔이 아세로라가 영향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초록 색깔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초록색이 아무래도 더 쓸 것 같고 더 영양소가 많을 것 같아 보여요. 네. 맞아요. 저는 우리 역사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면 1930년도에 칼렌보그 박사가요. 이 비타민C가 가장 많은 과일을 찾았는데 우리는 보통 비타민C 하면 오렌지나 레몬 생각하시는데 네네네. 실제로 아세로라가 가장 비타민 함량이 높았고요. 그리고 프롬 시드 투 프로덕트라는 어떤 뉴트라이트 철학을 갖고 1959년에 하와이 여기서 칼렌보그가 아세로라 연구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1998년도에 브라질 우바자라 농장이라는데 여기가 연중 온도가 40도 우리 한여름에 땡볕에 연중 1년 내내 그래서 아세로라 체리를 가장 최적하게 재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네네. 가서 정말 재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브리딩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비타민C 함량이 가장 높은 품종을 선별하고 거의 3년 반 동안 묘목 육성 과정에 있는 그 묘목을 이제 재배를 해서 그리고 최적의 시기에 가장 비타민C 함량이 가장 높을 때 수확을 하기까지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요. 바로 그 농장 안에 가공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세척을 해서 효율적인 농축 과정을 통해서 이 식물 영양소, 비타민C, 아세로라에 알 수 없는 수많은 그런 식물 영양소까지 온전하게 지켜서 만들어 오고요. 정말 대단한 건 전 과정, 원재료부터 완제품까지 전 과정 생산 이력 추적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다 데이터가 남아 있고요. 문서화되어 있고 특징적으로 보시면 약 500회 이상의 품질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 최종적으로 저희가 안전하고 신뢰성을 갖고 저희 제품화돼서 온다는 거죠. 정말 대단하네요. 진짜 비타민C가 저는 사실은 비타민C는 당연히 과일 야채에서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본 것 같이 이렇게 수많은 화학식 구조식을 통해서 그리고 저도 이제 영양 공부를 해보니까 농장에서 나오는 비타민 회사가 없어요.
예, 전 세계 유일하게 온리원 하나밖에 없는 회사가 유트라이트. 지금 역사가 85년 된 유트라이트 제품이고, 무엇보다 지금 저희 아세로라 C 같은 경우는 정말 저희 소비자분들은 응급, 예, 감기 왔을 때, 피곤할 때, 아이들 열날 때, 이렇게 또 막 이렇게 독감이 난리치고 이럴 때 평소에 이렇게 잘 그 비타민 C 역할도 보셨잖아요. 그런 네네네. 역할까지 하죠. 네네. 저희 집도 네. 항상 감기 걸리면 아이들 이게 늘 상비약처럼 쓰고 있거든요. 저도 목이 아프면 한 9알 정도 먹고 자면 다음날 좀 괜찮아지는 걸 확실히 느낄 수가 있고, 네네. 이 시중에 나온 수많은 비타민들이 지금 네. 이제 많지만 이런 그 화학 분자 구조를 이렇게 변형시켜가면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되게 무섭기도 하고, 거기 맞아요. 염산이 들어가고 남이 염산을 녹이고 그런 거를 우리가 먹었을 때 당장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쵸. 내 몸에 굉장히 해가 될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그 식물 농축물이 그대로 함유된 저희 비타민 C를 드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겨울이니까 귤 많이 먹으면 된다 맞아요. 막 이렇게 네네. 하시는데, 귤을 많이 먹으면 그만큼 당분도 많이 섭취되기 때문에 이렇게 살도 또 많이 찌고 더 아이들한테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도 맞아요. 적당히 먹어야 된다는 네. 제가 알게 됐거든요. 실제로 지금 표와 같이 우리 네네네. 귤 있잖아요. 네. 귤 100g. 예, 귤 100g에 비타민C 함량이 39mg이에요. 네, 그래서 정말 이 아세로라 그럼 아세로라 C에 C는 100mg이 들어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실제로 귤 6개를 예, 드셔야 되는데 또 유기농으로 또 먹기가 또 쉽지는 않죠. 예, 이렇게 농축되고 또 이왕이 드시면 좀 제대로 되고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